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기술주 실적 우려가 겹치며 지난밤 미국 다우지수가 800포인트 넘게 폭락했습니다. 어제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우리 증시도 2%대 하락세를 보이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사상 최장 기록인 78개월 동안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교육 증가세와 반도체 호조에 상품 수지가 흑자를 냈지만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은 확대됐습니다. 신동민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뒤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지주가 식품, 유통 부문에 이어 롯데케미칼 등 화학 부문을 추가로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9.13 집값 안정대책 후속 조치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추천 물량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대 넘게 하락하며 2200선이 무너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시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할라 기자. 네, 이할라입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고요? 네, 어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코스피 지수는 오늘 개장과 동시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52.34포인트 떨어진 2176.16으로 출발해 현재는 2150선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오늘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1조 8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28.14포인트 내린 719.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연일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인은 뭡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큰데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대형 기술주 불안 등으로 다우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에서 최대 4%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감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자금 유출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가 부진하면서 환율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네, 증시 폭락의 원달러 환율 역시 7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제보다 8원 30전 급등한 1142원 30전에 출발했는데요. 1년 만에 1140원대를 돌파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할라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잘 되면서 지난 8월에도 경상수지가 사상 최장기간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휴가를 맞아 해외로 여행을 간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여행 수지는 적자 폭이 대거 늘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보도국입니다. 네,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계속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도 경상수지가 84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흑자 행진이 지난 8월까지 78개월째, 횟수로는 6년 반 가까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분야별로는 어땠습니까?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상품 수지 흑자가 112억 4천만 달러로 역시 가장 많았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석유 제품 등이 잘 팔렸고요. 또 전반적으로 글로벌 무역이 늘어난 점도 이렇게 상품 수지가 크게 늘어난 이유가 됐습니다. 적자 폭이 가장 컸던 거는 여행 수지가 포함된 서비스 수지 부분인데요. 여름철에 아무래도 해외 여행객들이 크게 늘다 보니까 여행 수지 적자가 10억 4천만 달러를 냈습니다. 적자 규모로는 7개월 만에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게 건설 수지에서 10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 이게 20개월 만에 최대치였거든요. 해외 건설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덧붙인 거는 이게 계속 추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시적일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흑자가 많이 난 건 좋은데 미국이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마냥 좋게만 봐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예, 앞서 이현라 기자가 얘기도 환율 조작국 얘기도 잠깐 중국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에 정말 들어가면은 상당히 여파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우리와의 무역에서 206억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6억 달러 흑자가 났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GDP의 흑자 규모로 보면 3%가 좀 넘는데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위해서 내세운 기준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속적인 한쪽 방향으로의 외환시장 개입, 대미 무역수지 적자 200억 달러 초과, 그다음에 GDP 대비 경상수흑자 3%,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미 두 개를 이미 넘어선 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만 본다면 우리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가까워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낳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단 한국은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 즉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중국과 무역 갈등 때문에 신경이 좀 한층 날카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넘어섰다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경이 좀 쓰일 만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국세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단기간에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있다던데 얼마나 많이 거친 겁니까? 네, 기획재정부는 올 들어 8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213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 7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세수에 비해 실제 세금이 거친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79.5%를 기록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지난 8월까지 59조 4천억 원 거쳐 진도율 82%를 기록했는데요. 양도세 중과 이후 잠잠하던 주택거래가 7, 8월 들어 반등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법인세는 55조 원 거쳐 87%의 진도율을 나타내는 등 반도체 특수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금액은 1년 전보다 2조 3천억 원 늘어난 50조 2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진도율은 75% 수준으로 2%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고요? 9.13 대책 전에 대출 막차를 탄 수요가 몰려서 생긴 현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3조 6천억 원 증가해 3조 4천억 원 늘어났던 지난 8월보다 증가폭이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4조 8천억 원 증가한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겁니다.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기도 합니다. 한은은 이미 승인된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추석 상여금이 들어오면서 증가폭이 한 달 전에 비해 1조 원가량 줄었고요. 그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도 5조 1천억 원가량 늘어나며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현행 600달러로 제한되어 있는 면세 한도 증액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인도장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김 부총리가 면세 한도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 점검차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는 면세 한도 증액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린 지 얼마 안 됐지만 면세 한도 증액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인당 휴대폰 면세 한도는 지난 1996년부터 400달러로 유지해 오다가 지난 2013년 600달러로 상향이 됐는데요. 정부는 지금까지 면세 한도 증액에 대해 해외 소비만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이번엔 여지를 남긴 겁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면세품 인도장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어제 김 부총리는 인도장 확대에 대해 오히려 혼잡도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해선 검역이나 세관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겠지만 내수 진작과 여행객 편의 제공 등의 장점이 있어 정부가 방침을 정했으니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르면 내년 5월 말 입국장 면세점을 인천공항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해외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열띤 국감 질의가 벌어졌지만 아무 답도 얻지 못한 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영구 법인 분리로 진통을 겪는 한국 GM 사태에 대해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의 의지를 확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IT 기업들의 대표이사들 국감장에서 모르쇠로 일관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구글 코리아와 페이스북 코리아 등은 국내에서 수조 원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어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우리나라 대표가 국감에 출석했는데요. 매출과 세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약탈적 기업의 태도라고 질책했습니다. 올해 광고 매출액이 5조 넘는 구글은 매출액이 4조 원인 네이버가 4,500억 원의 법인세를 내는 데 비해 200억 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한국GM이 요즘 법인 분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요. 국감장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 분리 주총 비토권을 행사하는 등 추가 법적 분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 같은 GM 측의 움직임을 애초에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이대주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밖에 이번 국감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출장비를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출장비 횡령액이 1억 2,644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에 있는 다스 배당금 50억 원의 차등 과세를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에 차등 과세 조항이 있지만 국세청 소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방안은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사람, 이를 구매한 사람은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경우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무주택자들의 아파트 당첨 기회가 더 커졌어요. 네, 지금까지는 청약 당첨 이후 입주 전에 전매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자로 봤는데요. 앞으로는 청약에 당첨돼 그 계약을 맺었거나 분양권을 사서 잔금 등을 완납한 사람들은 주택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주택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사실상 없었는데요.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 과열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를 선정할 때 전체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 추첨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벌어지는 이른바 밤샘 줄서기나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조 기자,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으로 또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네, 비록 신혼기간이더라도 그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집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님을 세대원에 넣는 행위도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 그러니까 집을 가진 아버지나 어머니는 가점 산정 시 제외됩니다. 또 민영주택 특별공급주택 같은 경우 세대원만 공급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서울로 몰린 주택 수요의 분산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롯데제주가 2조 원의 돈을 들여서 롯데케미칼을 편입시켰습니다. 8개월 구속 수감 생활에서 경영에 복귀한 신동빈 회장의 첫 의사결정은 지배구조 재편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네, 이대종입니다. 네, 신동빈 회장이 복귀하자마자 롯데가 지주사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주사가 계열사 지분을 대거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롯데케미칼 주식 796만여 주를 약 2조 2천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롯데지주는 롯데케미칼 지분을 23.2% 보유하게 되고요. 31.2%를 보유한 롯데물산은 지분율이 20%로 12.6%를 보유하고 있던 호텔롯데 지분율은 0.7%로 크게 낮아집니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지주는 롯데그룹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 부문을 지주사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롯데지주가 그룹 지주사로서
불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롯데케미칼이 여전히 일본 롯데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롯데 지주는 지주사로서의 위치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고요. 신동엽 회장으로서는 일본 롯데의 영향력이 문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룹 내 장악력도 더 공고히 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롯데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이나요? 재계 안팎에서는 호텔 롯데 상장, 그리고 롯데카드 같은 금융계열사 매각 등의 이 두 개 축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호텔 롯데는 롯데지주 출범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의 지주사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계열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 롯데가 일본 롯데의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역시 호텔 롯데 상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주주들의 지분을 또 가장 많이 희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금융사 매각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0월 전까지는 매각 작업을 끝내면 되는 부분이라 당장 진행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대종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영에 복귀한 신동빈 롯데 회장의 첫 의사결정은 지주회사 개편이었습니다. 이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그간 이제 긴 총수 공백으로 롯데는 이제 대내적으로 좀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았었는데 신 회장이 별도의 휴식 없이 곧바로 지금 업무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일단 신 회장의 첫 수는 지지사의 체제 강화로 보이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번 내용의 골자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신동빈 회장이 경영 복귀하고 가장 큰 화두, 이 관심이 바로 이 지주사 전환과 롯데호텔 상장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좀 떼내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였고요. 근데 이제 어제 이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해서 지금 이 롯데 지주가 롯데 호텔과 롯데 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이 케미칼 지분 23%가량 약 2조 2천억 원 상당을 일단은 매입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부여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롯데하면 그동안 유통업체 그리고 식음료 업체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강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이 케미칼이 굉장히 알짜였었습니다. 케미칼이 11개 회사가 거의 특히나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뭐 단독으로 거의 전체 그룹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 54%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캐시카우였기 때문에 이걸 지주사 밑으로 바로 둘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연결이익에 대해서는 실적의 안정성이 기대가 되고요. 또 앞으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자사주 소각과 배당률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강화하겠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어쨌든 이 신 회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네, 소장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정말 그룹 내에서 알짜였던 이 롯데케미칼 그룹의 영업이익을 5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롯데케미칼을 롯데지주가 그 아래에 넣음으로써 이제 지주회사로서의 그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얘기만 들으면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신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관건은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를 전부 다 신 회장이 지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구속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됐었죠. 네. 근데 지금 롯데 지주가 일단은 형식상으로 지주회사인데 신동빈 회장이 지분을 한 13%, 우호 지분을 합치면 30% 남짓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 주주인 건 맞지만 그 산하에다 알짜 회사를 하나 더 들여놓은 겁니다. 롯데케미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율은 희석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관건이 뭐냐? 이 일본 롯데홀딩스가 호텔 롯데의 지분을 97%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절반 정도 한 걸음을 뛰긴 뛰었는데 일본 롯데의 이 아주 경영 간섭에서 완전히 멀어지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첫 걸음은 이 화학 부분을 인수함으로 해서 11개 화학 계열사를 지주회사 밑으로 둠으로 해서 일본 롯데홀딩스의 영향력에서 일부 좀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는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네.
아울러 대규모 자기 주식 소각을 결정하는 등 지금 신 회장 입장으로서는 통 큰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자를 하게 되면 일단 주주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주주들로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감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홀딩스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신동빈 회장의 주주 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보면 전체 보통주의 10%에 해당하는 1,165만여 주, 그리고 이제 4조 5천억 원대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배당을 더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이 소각 결정이 자기 이 주식, 지금 이제 분할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이 자기 주식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큰 지분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경영권은 더 안정될 수 있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 롯데홀딩스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앞서 제가 지적을 했던 이 호텔 롯데를 상장하게 되면, 이 호텔 롯데를 상장한 이후에 롯데 지주와 다시 합병을 하게 되면 정말 그때는 완벽하게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신동빈 회장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네. 롯데의 지배구조 재편 작업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소장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일본 롯데의 장악력을 더 희석시키기 위해서 호텔 롯데의 상장이 지금 꼭 필요해 보입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도 커지고 있고요. 사실 면세점의 실적 부진으로 상장 시기가 미뤄졌던 만큼 이번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롯데는 전반적으로 대기업 순환출자의 한 98%가 여기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물망으로.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지주회사 설립하면서 올 4월까지 추가 분할 합병을 통해서 이미 순환출자는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장이 있었는데 7월에는 롯데정보통신이 상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텔 롯데 상장이 언제냐 시점에 관심이 가였는데, 일단 호텔 롯데의 지분율을 보게 되면 일본 롯데가 97.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상장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장하게 되면 지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지분은 일반 주주들한테 또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40%까지 일반 주주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제 지배력이 좀 줄어드는 것이 네. 있습니다. 관건은 상장 타이밍인데요.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점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은 하는데 롯데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금 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롯데 호텔의 사드 영향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호텔 롯데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이 지금 하게 되면 제 가치를 이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그리고 또 하나 난제가 이 금산벌리법에 이어서 지금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지주가 갖고 있는 카드사나 캐피탈의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보게 되면 당장 올해 내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업황이 좋아지는 시점 2020년이나 2021년 정도가 돼야 호텔 롯데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 회장 체제의 지배구조, 그리고 물론 이런 경영 흐름의 변화가 순조로우면 좋겠는데 여전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당장 이제 대규모 인수합병과 해외 투자 등 시급한 과제들도 남아 있는데 향후 롯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롯데는 그동안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이 유통과 먹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보복까지 이제 겹치고 내수가 침체되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안 좋았는데 어쨌든 지주회사 내에 알짜 회사인 케미카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건 패키지로 묶어서 진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단 이 해외에서 롯데 케미칼이 지금 4조 원대 규모의 이제 인도네시아 투자가 이제 시급한 상황인데요. 롯데 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국영 철도회사로부터 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올해부터 대규모 유화단지 공사가 시작하려고 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부재로 그동안 무기한 연기되어 왔습니다. 이걸 일단 이제 빨리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롯데가 이제 해외 투자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통과 식품 그리고 화학과 건설 이런 패키지를 진출하는 이제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화학 계열사를 직접 자회사로 두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보다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가 내부적으로 보면 지난 5월에 이제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5년간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현 정부의 어떤 이 기조와 보조를 맞춰서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이 투자를 조기 집행하면서 채용 규모를 또 늘리는 것도 하나의 이제 숙제로 던져진 상황입니다. 네.
신동민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자마자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경영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증시 간밤 미국 증시의 폭락 여파에 지금 3% 넘게 빠졌습니다. 현재 코스피 3.58% 하락해서 214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4.43% 하락해서 71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먼저 보시죠. 지금 2114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 장중에 지금 최저점까지 내려가면서 최저치 기록 경신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3,800억 원 정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외 시총 상위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이번에 첫 화면 개편을 시도한 네이버만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외 종목은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투룩시마의 미국 식품의약품인 FDA 판매 승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의 속도를 내면서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주가는 현재 상승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보시죠. 지금 8거래일째 하락하면서 720선까지 내려간 코스닥은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세에 돌아섰지만 개인이 홀로 1,400억 원 매수하면서 지금 지수 하락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에서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그 여파로 코스닥 시장의 전기전자 업종이 대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조명과 파워넷 등이 급락한 상태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거 급락했지만 현재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나마 3.5%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